안녕하세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시고, 또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초수로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굳은 결심으로 또, 지선쌤을 믿고 막 따라오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예, 물론 믿고 따라오시면 100%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든지 간에 공부에 지름길은 있어요. 공부에 왕도는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도라고 하는 것이 최단거리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뭐 공부 안 해도 붙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둘러가고 이 길이 아닌가 봐, 저 길이었나 봐, 뭐 이런 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의 왕도, 지름길을 말씀드리는데 이 길을 벗어나서는 합격을 하거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많은 경우에 막 미담을 귀담아 듣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공부 안 하고요 이렇게 쉽게 막 이상하게 했는데 붙었대요. 그런 말은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사실 뭐 공부 안 하고 붙는 사람도 혹가다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그 사람이니까 된 거예요. 일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케이스, 공부하는 정석의 길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막 그냥 날로 먹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문제는 난이도가 있어요. 뭐 속된 표현을 하자면 좀 못되게 나오죠, 문제가. 그죠? 옛날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이제 경쟁률도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이론들도 이제 막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기출에 나온 거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됐고, 주로 단답 위주로 나올 때는 진짜 외우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배격해요. 단답 이런 것들은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 너무 유행에 뒤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 붙을 분이 막 유행이지는 아웃 오브 데이트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합격하기 어렵죠. 최신의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의 왕도를 말씀드릴게요. 공부의 왕도 뭐냐 하면 처음에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뜻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 표 만들어 놓고 구조화해 놓은 거 막 이런 것만 외워갖고는 안 돼요. 이해를 기반으로 머릿속에 조직화, 오거나이징, 구조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해가 근간이에요. 이해가 기본이 되고요. 자,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로 끝나느냐, 뭐 이해하면 문제 바로 풀 수 있냐? 아니에요.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요런 순서가 그러면 이런 얘기인가요? 1월 달에는 이해하고 뭐 5월 달에 암기하고 9월에 문제 풀고 이런 얘기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해 다 1월 달에 이해했어요. 5월 달까지 그게 그대로 이해가 됩니까? 다 그 사이에 잊어버렸지? 이때 생으로 무슨 암기를 합니까? 그리고 9월달 시험 볼 때 다 돼가지고 요때만 문제 풀면은 이 앞에 본 거 다 잃어버렸는데 문제 얼마나 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요 세트는 매 시간 매주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공부 계획을 짜실 때 1월에 다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3월에 다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9월에 문제만 쫙 풀고요.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조금만 풀고 암기를 막 하면 시험장에 가서 저절로 착착착착 응용이 되겠죠? 넌센스도 그런 넌센스는 없습니다. 그건 공부를 전혀 안 해본 분들이 탁상 공론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하는 얘기인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내가 왜 유아임용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왜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막 외치고 있나 너무 화가 나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기꾼, 정신병자, 그쵸? 잘못된 거짓말장이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이 세상이 약간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수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악성 루머, 거짓말장이, 사기꾼, 정신병자, 조금 미친 사람, 그죠? 이런 분들의 얘기가 너무 난무하니까 제 말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이 얘기인데 이걸 목 놓아 외쳐야 돼요. 참 너무 슬픈 현실이죠. 왜냐하면 많은 수험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수험생들은 거의 그죠? 인생을 걸고 막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석, 그렇죠? 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옛날부터 공부할 때 이해부터 했죠? 매 시간. 한번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공부는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만 이상하게 유아임용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루머를 퍼뜨리는 막 사기꾼들이 특히 많은 건지, 왜 유아임용에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지, 모든 시험에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저 사람 왜 저런 얘기 하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요 사이클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매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문제를 풀 때는 뭐가 반드시 필수예요? 해설. 이거 정말 필수입니다. 참 제가 어제도 너무 슬펐어요. 어제도 너무너무 슬펐던 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개강할 때가 돼서 책하고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제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댓글도 달고 이러시는데 이지성 강사님의 그 문제집에 해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댓글도 막 남기시고 이러는데 정말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니 수험생을 얼마나 무시하면, 유아임용 수험생을 얼마나 무시하면 문제는 주고 해설은 안 주면서 강의료를 받습니까? 그러면서 책을 판매합니까? 정말 저는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게 되면 너무 슬픕니다. 진짜 슬퍼요. 저 선생님들 정말 사랑하거든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자, 문제라 함은 문제만 갖고 있는 건 이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문제만 읽는 게 무슨 공부가 됩니까? 문제를 읽고 해설을 자세하게 보면서 이 문제가 뭘 의미하고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출제 의도, 그리고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설명, 그리고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모범 답안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하셔야 그 문제 비슷한 것이 또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해설지가 없이 문제만 본다면 선생님들 공부하는 시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진짜 제가 그런 질문을 들으면 진짜 눈물을 삼킵니다. 얼마나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누군가가 무시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는 거 너무 고통입니다. 진짜 너무 고통이에요. 네,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판매하는 책이 됐든 강의 자료가 됐든 해설 자료 다 있습니다. 해설 자료 굉장히 자세합니다. 한 문제당 한 페이지씩 해설 자료 드립니다. 물론 이제 너무 쉬운 문제는 해설이 짧겠지만, 그렇죠? 대체로 저는 그렇게 쉬운 문제 잘 안 내기 때문에 해설 자료가 막 3페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문제당. 자, 그렇게 공부하셔야. 요즘 문제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요 각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각도, 이 각도, 저 각도, 여러 각도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의 언니예요.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는 언니입니다. 제가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부할 때 매 시간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요 세트는 기본 이론을 하는 동안 매 시간 반복되는 것이 상식이고 정석입니다. 상식입니다. 유아임용 말고 다른 모든 곳은 이런 얘기를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상식입니다. 네,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안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선생님들이
낭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뭐야 시험은 운이잖아 공부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을 운이라고 어디 가서 말해보세요. 선생님들 동생들이나 아니면 자녀에게 얘들아 시험은 운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상하죠. 말이 안 되니까. 시험이 어떻게 운입니까? 시험은 뿌린 대로 대가를 거두는 전형적인 그런 분야예요. 노름하는 건 운이에요. 시험은 노름이나 도박이 아니잖아요. 시험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해볼 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 암기, 문제 요 코스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하는 그런 내용 속에는 이게 이제 기본서잖아요. 기본서 내용 안에는 국가교육과정, 지금의 국가교육과정의 트렌드를 다 반영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를 다 빼고 10년 전 거 가르치니까 배운 데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선생님들 피 같은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입니까? 그거를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해설이 있어야 한다. 이거 너무 상식이에요. 아니, 해설지 없는 문제지 보셨습니까? 자, 선생님들 조카나 누구 문제지 사주는데 해설지가 없는 문제지, 그런 문제지 본 적 있으십니까? 유아해명 말고 어느 곳에서도 해설지 없는 문제지를 구경이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해설지 없는 문제지를 줍니까? 정말 눈물 납니다. 아니,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들을 누가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자, 선생님들, 문제의 해설 필수입니다. 해설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문제 안 푸는 거가 나아요. 왜냐하면은 문제 풀려면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이해, 암기 문제 매 시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해 안에는 정말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이 철저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해요. 국가교육과정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는 공교육기관의 교사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교육기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교육과정 가르칠 사람들한테 현행 교육과정을 안 가르친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시험 떨어뜨리는 작전이죠, 그거는. 그건 시험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이에요. 작전 세력이에요, 그거는. 자, 뭐나 마찬가지인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수학교사 되려고 시험 보려고 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 붙겠다고 예전 교육과정 책 갖다 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붙겠습니까, 그 사람? 아니, 어떤 선생이 있는데, 야, 너는 옛날 교육과정 갖고 공부해라, 이거. 이게 메인스트림이야. 이게 코어야. 요즘 거, 그거 하지 말고 옛날 거 해. 이게 코어야.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붙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그게 정상입니까? 이거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공교육기관,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공교육기관의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시험에서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올해도 교육과정 A, B 논술 다 시험에 나왔는데요. 국가교육과정이 속속들이 스며 들어가 있었어요. 단순 암기 괄호 넣기만 해서 외우는 걸로는 절대 시험 붙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4차 산업사회. 적어도 인공지능을 다루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훨씬 더 진행된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거짓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자, 지선쌤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문제는 반드시 해설이 있어야 하고 이해, 암기, 문제, 요 사이클은 매 시간 반복되어야 하며 끝까지 반복되고 나중에는 뭐만 남을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요것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 해설이 잘 되어 있다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단권화해 나가면
문제를 통해서 이해와 암기가 얇은 책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얇은 두께로.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반복하면서 계속 보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많은 문제가 머릿속에 유형화되어 있고 다 풀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즉석에서 응용하면 벌써 이제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다 응용해서 연습해 본 것을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확인만 해보실 시간이 허락되는 겁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 자,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확인만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 확인해서 실수 없이 쓰고 나오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응용을 합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컴퓨터도 아닌데. AI도 많은 로데이터 넣어줘야 얘가 AI 막 이렇게 머리 쓸 수 있어요. AI도. 백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응용이 됩니다. 우리는 AI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응용은 안 됩니다. 인출조차 안 됩니다. 자, 선생님들, 정말 제가 눈물 어린 마음으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선생님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너무 나쁜 사람들 많아요. 너무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이해하고 암기하고 나중으로 갈수록 남는 건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문제 정리 쫙 다시 확인하시고요. 시험장에서는 이미 풀어보고 익숙해지고 암기된 문제의 유형을 또다시 만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미 풀어본 문제를 다시 풀고 답 쓰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세상은 너무 혼탁해요. 자, 혼탁한 세상에 속지 마시고 더 이상 저는 우리 사랑하는 유아이명 선생님들이 무시당하는 거를 두 눈 뜨고 정말 못 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영순이이신 나의 동료인 우리 선생님들. 자, 지름길 공부의 왕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꼭 이렇게 공부하셔서 오랜 시간 방황에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언니의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